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과연 3번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고 또 국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3대 지수가 오늘은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실적 발표 앞두고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나스닥은 하락을 제한하는 그런 효과는 좀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는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더 나와 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키워드가 조선협력, 항공기 구매,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 이런 등등이 좀 이슈로 제기가 됐죠. 뭐 정상회담 전에 좀 해프닝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비교적 무난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활발할 것 같고 특히 외국인들의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오후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동향을 잘 봐야겠습니다. 우선 뭐 지수는 미국 증시 뭐 3대 지수 다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이 덜 빠졌고 러셀 2000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가 매도 우위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실제로 11개 업종 중에서 통신 서비스하고 에너지만 플러스가 나고 대부분 다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하고 이제 반대되는 그런 현상이 나온 거죠. 전체적으로 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 갖고 올라갔던 게 일부 좀 내준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 이렇게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지난번에 이제 잭슨 홀에서의 파월의 발언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이제 CNBC에서는 그러니까 파월이 금리 인하를 활짝 연 게 아니다. 살짝 열었다. 그러니까 9월에 일단 인하를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인하가 어떻게 될지는 상황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9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줄줄이 금리 인하할 걸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현실론으로 사람들이 좀 돌아온 게 있었고,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 일단 9월에 내린다라는 거는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뭐 바클레이즈, BNP, 도이치 이런 데선 다 0.25 내릴 것 같은데 9월 이후에 추가 인하, 그러니까 10월과 12월에도 FMC 있거든요. 그때 인하할지 여부는 좀 엇갈려요. 그러니까 3번 인하할 걸로 기대하고 매수했던 투자자들의 일부가 3번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일부 매도 물량을 좀 내놓은 그런 모습이 나온 거죠. 뭐 야데니 같은 경우는 9월 인하도 확정된 거 아니다. 그러니까 8월 고용지표, CPI 이거 보고 나서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인하가 미룬 주장을 했는데 사실 뭐 야대니는 연내 금리 인하 안 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라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거든요. 근데 또 금리 인하는 확정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증시에 대해서는 낙관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론 이렇게 제기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CFRL에서는 금요일 주식시장 상승은 공매도 숏커버 때문이다. 어떤 강력한 매수가 유입된 게 아니라 공매도가 숏커버 되는 과정에서 올라간 거고 지금부터는 그 물가 지표,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투자자들이 대기할 거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일 거다. 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낙관론도 여전히 있는데 뭐 UBS에서는 이제는 현금을 투입할 시기다. 이제 특별하게 지표가 튀지 않으면 9월에 금리를 내릴 건데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금리 동결하는 사이클이고 미국은 인하를 시작하는 사이클로 바뀌는 거라서 이제는 미국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현금이 있다라면 투입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연말 전망을 6,6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막 의견이 막 엇갈렸어요. 뭐 낙관론, 신중론 이런 것들이 엇갈리고 또 금리도 뭐 연내 3번 내릴 거야 아니면 한 번 내리고 나머지는 몰라 이렇게 엇갈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난주 금요일하고 분위기가 달라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매도 물량을 내놓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보다는 결정적으로 오늘 금리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추가로 빠져야 되는데 초반에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 금리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올라간 상태에서 뒷부분에 살짝 내리긴 했지만 어쨌든 지난주 금리가 내려간 거를 그대로 이어가진 못했죠. 근데 그렇다고 뭐 그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83대 17 정도니까 이제 9월에 금리 내린다 이런 확률이 높긴 한데 근데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대비 국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신중해졌고 특히 이제 중소형주 쪽 지난주 4% 가까이 급등했던 중소형주 쪽에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근데 이건 제가 어제 오후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금리가 오히려 올라갈 요인들이 좀 있다고. 그래서 근데 파월 효과가 그 금리가 올라갈 요인을 과연 찍어 누를 수 있을지 봐야 된다. 근데 제가 왜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번 주에 이례적으로 미국의 국채 발행이 많다고. 그러니까 국채 발행 많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미국 정부에서 이번 주에
돈을 많이 빌리겠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800억 달러? 많아봐야 1000억 달러 안쪽이거든요. 1000억 달러 빌려도 되게 많이 빌리는 건데, 어쨌든 일반적인 경우는 한 7, 800억 달러 정도 안쪽으로 돈을 빌려요, 매주마다. 미국은 뭐 계속 그 만기가 도래하니까 국채가 그걸 갖다 이제 다시 갚기 위해서 새롭게 국채 발행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1800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채 발행 규모보다 2배가 넘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미국이 갑자기 돈을 많이 빌리려고 돌아다니네? 그러면 이자 더 많이 받아야지. 제가 급하니까 이런 정서가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미국에 돈 빌려주기 위해서 다른 걸 좀 팔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주식이 좀 눌리고, 그런 현상이 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돈 빌려주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날 때 약간 오늘과 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 미국 국채 발행이 좀 많아서 그것 때문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아마 오늘 영향을 좀 준 게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종목으로는 대형주 중에서는 엔비디아, 그러니까 알파벳, 브로드컴, 그러니까 테슬라 이런 종목군들이 플러스가 났고, 이게 오늘 나스닥은 거의 막판 한 10분 전까지는 나스닥 지수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막판에 이제 밀려버렸죠.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선전하면서 나스닥은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목표 주가 상향한 보고서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 세 곳인가? 제가 본 것까지는 두세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뭐 엔비디아가 이제 여전히 데이터 센터 강하다 이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 상향하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고, 그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목군들은 오늘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의 여러 가지 어떤 금리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빠진 건데, 근데 상승률 상에 보면 윈 리조트라든가 이런 어떤 카지노, 여행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저래요. 예, 미국에서 뭐 카지노라든가 크루즈, 여행주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주보다 좀 강한 그런 모습이 있고, 오늘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에너지주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오늘 2% 가까이 올라가고, 일부 반도체 장비주들이 또 움직임이 있었고, 이게 약간 이제 반도체 일부, 그다음에 여행주, 에너지주 이런 종목군들과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좀 선전했고, 근데 하락 종목이 오늘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좀 낙관론이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미증시가 최고치 경시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치에서 매수할 때,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매수할 때 수익률을 비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좀 비교해 놓고 보면, 사상 최고치에서 추격 매수한 게 그냥 일반적인 매수보다 조금 더 높게 수익률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미증시가 좀 강했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결국엔 다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일적으로 신중론이 있지만 더 올라갈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동안 그 외국인들이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다른 그 미국에서 돈을 뺀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5월과 6월을 놓고 보면 나갔던 외국인들이 다시 미국으로 컴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 시장에 보면. 근데 저거는 우리 증시에도 이제 한번 참고를 해볼 만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로 그 투자하던 국내 투자자들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금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일단 세제 개편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있는 건 좋은데, 결국에는 제 생각엔 세제 개편안이 아니라 상법 개정.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세제 개편안까지 좀 우호적으로 만들어주면 아마 자금이 다시 넘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다시 진입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그 야간 선물 제가 웬만하면 실시간 동향 잘 안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돌발 메시지 딱 내놓으면서 뭐 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예, 그런 모습이 있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잘 버티다가 미증시가 이제 흘러가면서 밀렸는데, 이게 그 미국 시장 궤적하고 보면 좀 다르게 움직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초반에 한번 쭉 밀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흘러내렸잖아요. 이제 흘러내린 상태에서 끝났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이게 뭐지 하고 트럼프의 메시지, 이상한 묘한 메시지 때문에 뭐 무슨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해라고 이제 다시 이야기하긴 했는데, 오해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미국하고 좀 궤적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흘러내릴 때 우리도 같이 내렸기 때문에 그냥 오늘 야간 선물 빠진 거는 미증시 영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막판에 트럼프의 어떤 돌발 메시지, 그러니까 돌발 메시지 나온 거는 요 각도만큼은 다시 회복시켜놨죠. 그래서 딱 미국 시장 조정 보인 만큼 빠져서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그러니까 시황적인 변수는 일단 크지는 않았던 것 같고, 개별 종목들의 어떤 변수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스피 지수 자체가 박스권으로 아직 들어와 있긴 하거든요. 이제 박스권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뭐 추세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쭉쭉쭉 밀고 올라가서 30분 봉에서 300선을 돌파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저 선에서 저게 이제 지지가 되면 좋은데 오늘 초반에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볼 때 3200 위로만 방어해 줄 수 있다면 앞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시장이 중기적으로 자신감을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서 3200 축으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게 되게 주목이 되는데, 수급이 결국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참 묘하게 매매하는 게, 지난주에 월요일, 화요일 매도를 확 늘렸다가 매도 줄였다가 매수로 바뀌었는데, 근데 또 금요일하고 월요일하고 비교해 보면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는 또 다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락가락해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게 아니라 매도 세게 했다가 줄였다가 또 매수 느리나 보다 했다가 또 어정쩡하게 갔다가 페이스를 막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기준은 뭐냐면 최소 3천억 원 이상의 매수를 이틀 이상 연속으로 해줄 때,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다시 페이스를 돌아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8월 전체로 보면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일관성이 없어서 주식시장도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변동성이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제도 제가 보여드린 차트입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3250 언저리 가면은 좀 페이스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3210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종가가 고점으로 올라가고 4일 연속 양봉이 올라와서 조금 우리 시장이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끝났고 상법 개정 지나갔고 노란봉투법도 지나갔고, 이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같은 게 다 지나간 상태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되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업종별 그 흐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주요 수출주들 뭐 SK하이닉스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자동차, 현대차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자동차는 좀 매수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주요 수출주들에 대한 어떤 반응을 잘 봐야 되겠고요. 코스닥은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음봉이 많다가 양봉으로 이틀 동안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 21선에서 어제 공교롭게도 21선에서 딱 막혔거든요. 근데 21선이 제가 뭐 7월 말에 이제 말씀드릴 때 여기서 뭔가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 근데 갑자기 그때 세제 개편안 이슈 터지면서 이제 뚝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됐던 거였잖아요. 근데 어제 다시 21선 언저리까지는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이게 이제 800이 저항이 된다라는 느낌보다 21선이 저항이 되는 느낌이 더 강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요 근처에서 수급이 좀 바뀌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이례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매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3,300억 매수한 게 되게 오래간만이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2,800억 매수한 건 5월 28일 이후에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5월 28일이 언제였냐면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코스닥이 외국인들 대량 매수와 함께 쭉 하고 페이스를 끌어올리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 매수의 흐름이 오늘하고 내일, 오늘보다 저는 내일이 더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단 1차적으로 현재 위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고 버텨주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 800 넘어가면서 21선 돌파 해내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면 9월 FMC 때, 그러니까 1차 엔비디아 실적 조금 길게 보면 9월 FMC 실적 때까지, FMC 회의 때까지 시장을 그냥 가두어서 가겠다, 양시장 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양시장 다 이제 코스피는 주요 수출주들에 대한 움직임, 코스닥은 800 언저리 21선 이제 부근에서의 어떤 동향, 이게 이제 뭐 최대 한 3주 이상 끌려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쯤에서
중소형주 쪽은 페이스를 완전히 이제 끌어올리느냐, 이렇게 이제 가늠이 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업종별로 너무 중요한 일정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특히 당장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조선, 뭐 원전, 항공, 자동차, 남부 경협주에 영향이 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관련된 종목군들의 수급 동향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오늘 엔비디아가 플러스가 났는데 뭐 급등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장중에 더 올라갔다가 이제 뒷부분에 밀렸고, 또 엔비디아가 로봇의 뇌, 그러니까 로보틱스 칩을 이제 또 개발했다라는 보도가 나고, 저는 어제 그래서 로봇주들이 움직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 우리나라 정책 플러스죠.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올라간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 뉴스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중에서 어느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는지 잘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관련주들 움직임, 그다음에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했는데 다만 이제 특정 업종에 좀 매수가 집중되는 어떤 그런 특징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매수하는 업종 수가 좀 늘어나느냐, 그러니까 뭐 순매매도 중요하지만 이제 업종 수, 그러니까 매수하는 업종이 늘어나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상법 개정 등 이제 정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특히 이제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되면서 어제 그 뭐 지주사, 그다음에 증권주 이런 것들이 반응을 좀 했죠. 근데 이게 이제 과연 연속성이 있을 거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고, 이제는 두 개가 진행이 되면서 세제 개편안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세제 개편안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또 변화가 유발될 수 있으니까 세제 개편안 뉴스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월 28일에 그때 대규모 매수 들어오고 나서는 코스닥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이 과연 이어질 거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로봇주하고 제약바이오가 끌어올렸는데, 오늘 미국에서 제약바이오가 약해서 좀 그래 이제 추침했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바톤 터치 해가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코스닥의 어떤 업종별 동향 잘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우리 증시가 8월만 놓고 보면 뭐 반도체, 자동차, 금융 이렇게 이제 놓고 주요 글로벌 기업들하고 주가 추이를 좀 비교해 보면 우리가 다 밀려요. 엔비디아는 제자리 정도였고 TSMC도 거의 제자리 정도이긴 했는데, 하이닉스는 그 5%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토요타나 GM이 10% 올라가 있는데 현대차는 절반 정도 또 안 되는 그런 수준이고, 그다음에 금융주는 우리나라가 이제 JP모건은 뭐 약보합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하나금융이 예를 들어서 한 3% 빠져 있고, 그래서 글로벌 같은 업종 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눌려 있는데, 이거는 많이 올라서 숨고르게 하고 있는 걸로 일단은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동력 하나만 제기가 되면 여기서 이제 뚝 하고 밀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동력들이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 엔비디아 실적, 뭐 FOMC 회의, 하여튼 계속 뭔가 뉴스가 나와서 어떤 한두 업종만 튀어나가주면 분위기를 좀 만들어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업종이 이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1차적으로 뭐 하이닉스라든가 로봇주 이런 것들이 반응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연속성이 있는지 보면 아마 이제 이게 주도주와 주포가 나오면 시장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오늘 장에서의 미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